김미경입니다. 올해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네요. 다들 건강하게 잘 계시죠? 우유 요리를 오늘 3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라자냐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생긴 게 라자냐예요. 그래서 요걸 삶아서 속에 사이사이에 소스를 넣는 거를 우리가 보통 라자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면은 조금 이따 삶아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우유가 많이 들어가는 소스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통 베샤멜 소스라고 합니다. 버터하고 밀가루를 넣어서 볶아 볼 거예요. 그리고 라구 소스라는 토마토 소스라고 일명하죠. 이 소스를 만들어서 같이 해볼 건데요. 먼저 라구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손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유가 가득 들어가 있는 베샤멜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양파만 쓰지 마시고요. 집에는 뭐 야채 있는 거 다 쓰시면 돼요. 당근도 좀 다져서 넣으시고 마늘도 좀 다져서 넣으시고 뭐 샐러리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파 한번 다져 보도록 할게요. 뭐 곱게 다져야 된다라는 부담감 안 가지셔도 돼요. 약간 거칠게 다지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재료는 양파만 다져주시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마토 소스인 라구 소스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베샤멜 소스, 화이트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두툼한 냄비에다가 오일을 좀 둘러주세요. 그래서 달궈지면 아까 좀 다져놨던 양파를 넣고 볶아주시는데 이 라자냐가 이태리의 집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만들어 먹을 때 하는 요리가 아니라 여럿이 모였을 때 같이 넉넉하게 해서 먹는 요리이기 때문에 조금 끓이시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양파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고기도 좀 넉넉하게 넣어서 많이 해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요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니까요. 여기에 소고기 넣을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볶아지면 여기 기본적인 토마토 소스를 좀 집어넣으시는데 저는 여기 약간 간이 되어 있는 토마토 소스를 준비를 했는데 혹시라도 뭐 집에서 토마토를 갈아서 쓰신다 그러시면 여러 가지 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여서 뭉근하게 푹 끓여줘요. 기호에 따라서는 치즈 같은 걸 여기다가 직접 집어 넣으시기도 하시는데 저는 오늘 베샤멜 소스에다가 하면서 또 치즈도 넣고 이럴 거기 때문에 여긴 치즈 안 넣고 소금하고 후추만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본적인 소고기를 넣은 라구 소스를 만들어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자냐에서 또 중요한 소스 한 가지죠. 베샤멜 소스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우유를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밀가루하고 버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밀가루하고 버터는 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재료들이 1대1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볶는 걸 보고 물을 볶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버터를 먼저 넣고 좀 볶아주세요. 버터가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볶아졌다 그러면 밀가루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버터하고 밀가루가 서로 엉기면서 볶아지고 있어요. 이 루라는 걸 볶았을 때 색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 불을 아주 약하게 하셔서 천천히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얘네가 막 엉겨 있던 게 보시면 이제 풀어지고 있어요. 자, 보글보글 끓으면서 아까는 묽게 보였던 게 거칠거칠해지게 볶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우유를 넣어주세요. 자, 우유를 넣었으니까 이제 불을 좀 세게 켜서 끓여주시는데 우유 넣고는 뭐 오래 끓이실 필요 없어요. 밀가루하고 버터가 우유하고 잘 섞이는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되고 제가 우유를 중간에 또 넣은 이유는요. 이제 풀어보니 밀가루하고 버터가 들어가서 약간 껄쭉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줍니다. 소금 간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추를 좀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자냐의 중요한 소스 2가지 우리 우유가 가득 들어가 있는 베샤멜 소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에다가 고기 넣고 볶은 라구 소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2가지가 잘 완성됐으니까 이제 면을 삶아서 라자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면보다는 이 라자냐 면, 이탈리아 면들이 조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도 조금 넉넉하게 넣으시면 돼요. 소금도 물이 끓으면 좀 넉넉하게 물을 딱 찍어 먹어봤을 때 좀 짭짤하다. 바닷물 먹었을 때 느낌이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면은 우리나라 면이든 뭐 이태리 면이든 중국 면이든 일본 면이든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주시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면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 방향으로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붙을 확률이 조금 적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끓여주세요. 자, 면은 제가 한 5분 정도 삶아서 이렇게 건져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안 쓰시고 조금 있다가 손님이 올 때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름을 약간만 뿌려놓으시면 덜 달라붙겠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오늘 여기 사이사이에는 국내산 우유로 만든 우리 모짜렐라 치즈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져져 있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덩어리째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저는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놨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 고소함을 대표하는 크림 소스, 베샤멜 소스를 바닥에 좀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미트 소스도 골고루 좀 올려주세요. 너무 반듯하게 깔려고 하지 마세요. 위에 면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면이 이렇게 눌려지면서 소스들이 또 좀 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뿌려준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사이즈 좀 맞게 이렇게 옆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잘라진 것도 있으니까 잘라진 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다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 다시 우유로 만든 베샤멜 소스를 좀 뿌려주세요. 그래서 소스를 또 뿌려주시고 모짜렐라 치즈는 위에다가 다 하고 나서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많이 맛있게 먹을 욕심에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넣어요. 자, 다시 면을 깔아줘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단계가 왔죠. 그래서 위에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뿌려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위에는 아무래도 미트 소스로 다 덮어버리게 되면 우리 우유 소스가 들어갔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나게 하려고 조금 보이도록 소스를 뿌려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치즈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먹는 방법이 제일 궁금하시죠? 이걸 그냥 먹나요? 그냥 먹어도 안 될 재료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치즈도 들어가고 우유로 만든 화이트 소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뜨겁게 오븐 안에서 익혀져서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겠죠? 그래서 집에서는 오븐이 없으시면 전자레인지에 치즈가 녹을 정도로 살짝 익혀주시면 되고요.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다 구워주시면 치즈가 훨씬 더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븐에다가 구워보도록 할게요.